자, 이번에는 로봇 기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인간의 감정이 조금씩 생겨나는 웃고 사회부 예, 최영지 기자. 사람이에요. 카더라 통신단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이제 가져오신 가방이 있잖아요. 네.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? 가족 사진이죠? 김태현 씨 가족 사진이 있다고요? 예? 세상에. 있어요? 미안합니다. 가방 자체를 안 갖고 왔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책이죠. 예? 책 뭐 들어있었어요? 제목 무슨 얘기해봐. 책이죠? 예, 혹시 미화에 걸린가요? 경제 용어 사전이라고요? 진짜로.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. 기회비용이 그러면은 자. 뭐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. 기회비용과 대체비용이 있는데 얘를 좀 어디 대체할 수는 없나? 다른 연예인으로? 뭐 여쭤본 이유가 있겠죠. 네, 방금 들어봤던 게 소중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 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사연 주인공의 가방엔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었기 때문인데요. 인생이요? 인생이 어떻게 들어? 허허, 사라진 2억 5천만 원짜리 가방. 너무 금액이 높은데요. 네. 말씀해 주시죠. 네, 지난 여름에 목포경찰서 역전 파출소에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되는데요. 현금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은 이 신고를 듣고서 이 신고 전화가 걸려온 슈퍼마켓으로 바로 출동을 했고 그 슈퍼마켓에서 이런 신고를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. 이 남성은 75세 남성 서 씨였는데요. 행색이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때에 찌든 겨울 옷을 입고 있는 게 한눈에 봐도 노숙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. 게다가 이제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 신고를 할 때에도 그 슈퍼마켓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. 근데 경찰은 이러한 노숙자의 요청을 그냥 넘기지 않고 조사를 들어갔습니다. 조사를 하면서 이제 주변인들의 진술을 많이 들었는데 그 주변인들에 따르면 이 남자가 실제로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거였어요. 그리고 이 남성의 몸에서 1억 원짜리 수표 2장이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이 진짜 좀 심각하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돈 찾기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5개 팀에 46명의 경찰이 이 여행용 가방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날리는 건가 싶어서 되게 초조하게 이제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기다리게 됐는데 사실 서 씨는 젊은 시절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돈을 벌었었던 거예요. 근데 그렇게는 큰 돈이 안 모이니까 조금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장사를 시작했어요. 근데 그 장사는 성인용품 행상이었는데요. 그렇게 70평생을 고생하면서 모은 돈은 4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. 2억 5천만 원은 5만 원짜리 돈뭉치로 여행 가방에 가지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복지회관에 들러서 화장실에 잠깐 가기 위해서 그 현관에 가방을 잠깐 두고 간 사이에 그 가방이 없어졌던 거죠. 그래서 서 씨는 되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 서 씨가 분실했다는 장소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. 그곳에는 어시장이 있었고 그 어시장의 주차장 구석에서 이 가방이 발견이 된 거예요. 어떻게 그렇게 되지? 그 가방 안을 보니까 그 5만 원짜리 돈뭉치 5개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었고 아무도 손을 댄 흔적은 없었던 거예요. 알고 보니 서 씨가 이 분실 당시에 막걸리를 조금 먹고서 그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잠에서 이제 깨니까 낮이 되었고 배가 고파서 그 가방을 놓고 바로 복지회관에 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. 근데 밥을 먹고 나니까 이 가방을 자기가 복지회관에서 잃어버린 거라고 착각을 하고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됐던 거예요. 경찰은 다행히 돈을 찾긴 했지만 이 거금을 가지고 다니는 서 씨가 걱정이 되어서 복지센터에 임시거처를 마련을 해줬어요. 근데 이 서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노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임시거처가 불편하고 노숙 생활이 편하다고 해서 다시 나오게 돼요. 경찰은 또 걱정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됐고 이제 서울에 사는 아들과 연락이 닿은 거예요. 이후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인계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
다행이네요.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일단 그 많은 돈을 왜 그렇게 직접 찾아서 현금으로 들고 다녔던 거래요? 사실 서 씨는 시중의 은행을 믿지를 못했어요. 서 씨가 그 경찰에 말한 거에 따르면은 보이스피싱을 당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돈을 도난당하느니 자신이 소지를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, 경찰들에 따르면은 서 씨가 누가 봐도 치매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강박증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와중에 그 가방을 어떻게 아무도 안 가져갔죠? 정말 다행이네요. 네, 그 가방을 이제 찾았을 때 보니까 그 돈 자체가 천막천에 쌓여 있었고 여행용 가방에 꽁꽁 묶여서 고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서 씨 나름에도 도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런 보안 장치를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고, 되게 허름한 가방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안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렇죠. 상상을 못했던 거죠. 그렇죠. 네. 원래 그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좀 많은 액수의 돈을 찾으면 뭐 물어보거나 말리거나 뭐 제한을 하거든요. 그러지 않았을까요? 네, 경찰이 은행을 찾아가서 도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은행원들 모두가 서 씨를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왜냐하면 정말 큰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억을 했던 거고, 은행원들도 이 돈을 왜 찾는지를 물어봤을 때 서 씨가 화를 내면서 그냥 자신이 돈을 찾겠다고 해서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찾을 때 은행원들이 손수 도와줘서 기억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서 씨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있는 걸로 뭐 밝혀졌잖아요. 근데 왜 그렇게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소원해진 거예요? 뭐 돈 때문에 혹시 그랬던 건가요? 그런 거는 아니고, 아들은 2년 전에도 아버지를 집에 모셔온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한두 달 지내다가 또다시 집이 불편해서 집을 나왔던 것이고, 이후에는 연락까지 끊기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을 통해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. 뭐 잃어버렸던 물건 중에서 제일 마음 아팠던 거 혹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어요? 저는 시계. 시계. 어쩌다가 잃어버렸어요? 시계는 어떻게 비싸잖아. 이게 가죽줄이라서 땀 차가지고 풀어놨다가 네, 네.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일어선 거죠. 나중에 자리가 끝나고.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 있네. 저는 딱 한 번 비싼 시계를 사봤는데 좀 싸게. 예? 좀 싸게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고 안 해도 않으니까 될 얼마나 얘기를. 싼지도 모르겠고 더 나는. 애틋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. 예. 중고샵에서 그걸 한번 사봤어요. 비싼 건 난 못 사겠더라고, 아까워서. 근데 딱 시계가 없어졌어. 시계가 없어졌는데 내 얘기 들어봐. 예. 시계가 없어졌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여자가 하나 있어. 그거 의심해 안 해? 야, 근데 미치겠더라고. 뭐 어떻게 물어봐야 돼? 아는 의심하면 안 분인데 되죠. 지금도 계속 고민스러워요. 그분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? 전 확신합니다. 내가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확신합니다, 저는. 심증은 있는데. 자, 최영지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. 네, 저는 이 4억 5천만 원의 주인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. 이제 이번 겨울이 많이 춥다고 하는데 이번 겨울만은 아들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